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 포유토익 대표 강사 엘시아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 3 빈출 키워드로 알아보는 마인드맵 두 번째 시간입니다. 1탄이 반응이 좋아서 2탄도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집중해 주시고 요거를 미리 수험장에 가시기 전에 플로우를 숙지해 가셔야 돼요. 제가 PDF 파일도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숙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파트 3가 좋아하는 대화 소재는 바로 real estate입니다. 자, real estate 자체가 부동산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은 여기다가 에이전트만 붙이면 돼요. 근데 부동산 중개인 real estate agent 요 단어만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 하나만 더 잡아볼게요. realtor라고 하는 요 단어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패러프레이징 돼서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real estate agent 중개인 분들께서 보통 하시는 일은 렌터 하우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렌터 하우스 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두 가지 단어는 바로 랜드로드, 집주인이라는 단어와 집주인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세입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tenant, 랜드로드, 테넌트 요거 두 개 페어링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 tenant는 어떻게 하죠? 이제 하우스나 아니면 어파트먼트 혹은 오피스 스페이스로 이제 move into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real estate agent 분께서는 리스트를 알려주십니다. 저희 지금 가능하신 매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list of available property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property라는 단어를 자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잠깐 감이 안 와요. property는 보통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빌딩을 토익에서 많이 의미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property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property, 좀 아파트의 경우에는 one bedroom apartment, 사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 one bedroom apartment에 대한 조건을 막 나열해요. 제가 이제 방 하나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요. spacious 했으면 좋겠고요. have a nice view, 뷰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residential area, 자 이거 주거 지역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안전한 걸 좋아해서요. 이런 식의 문맥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studio, 여러분 이 단어를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베드룸 어파트먼트가 원룸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스튜디오를 바로 원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원베드룸 어파트먼트는 뭐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곳, 뭐 요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튜디오가 나왔을 때 꼭 포토 스튜디오라고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원룸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냐면 fully furnished. 그러니까 지금 가구가 완전하게 다 갖춰진,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풀옵션이 되겠죠. 그리고 storage space. 저 이제 수납 공간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맥으로도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자가 오피스 스페이스, 그러니까 사무 공간을 렌트하려고 하는, 전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맥도 등장하는데 그때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바로 renovation이에요. 여러분 renovation을 이제 혁신 뭐 이렇게 알고 있으시지 말고 renovation은 사실 개조입니다. 보수 혹은 개조인데, 그래서 우리 오피스 스페이스를 개조한 곳을 원해 라고 나오거나 혹은 within walking distance, 나 집에서 walking distance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가까운 근처의 오피스 스페이스를 원한다. 이런 식의 단어 같은 것도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볼 소재는 바로 클리닉입니다. 여러분 클리닉은 병원으로 이제 간단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을 hospital, 클리닉 요것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병원은 바로 doctor's office입니다. 오피스를 사무공간이라고만 알고 계시면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doctor's office라고 하면 의원, 동네에 작은 이제 의사분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또 비슷하게 출제되는 것들이 뭐냐면 medical center 혹은 덴탈 클리닉은 치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병원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바로 리셉션 데스크예요. 예약을 하거나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공간이죠. 리셉션 데스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보통 doctor's secretary라고 하기도 합니다. secretary는 비서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doctor's secretary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octor's office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약해야 돼요, 여러분. 예약을 reservation만 알고 계시지 말고 병원 문맥에서는 doctor's appointment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즉 내 주치의랑 약속했어. 그게 바로 예약이잖아요. 그래서 doctor's appointment를 했고, doctor's appointment를 한 이유는 regular checkup. 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 위해서, checkup은 몸을 이렇게 검진하는 거예요. 검진을 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특정 symptom이 있어요. symptom, 증상입니다. 그래서 나 증상이 있어서 요거를 diagnose, 진단받으려고 왔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다양한 이제 병명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high fever. 나 열이 좀 있고 스니즈 재채기를 해. 그리고 병이 act up은 약간 도지는 느낌이에요. 병이 나타나다, 증상이 나오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medical record, 의료 기록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오고 의료 기록을 체크하시고 진단을 다 하시면 이제 처방전을 내려주시게 되죠. 여러분들 prescription 단어 많이 못 외우세요? 여기 조금 어렵죠? prescription, 처방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라고 해서 get an injection 자체가 주사입니다. 자, 그리고 닥터스 오피스에서는 이제 예약을 잡고 예약을 취소하는 그런 문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리스케줄 한다라는 요 문맥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지금 닥터스가 tied up emergency patient, tied up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응급 환자를 보시느라 너무 급하셔가지고 혹시 예약을 미룰 수 있을까요? 이런 문맥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약을 미루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포스트폰만 알고 계시지 말고 put off, 미루다 요 수거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은 아예 캔슬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라는 이런 문맥같이 닥터스 오피스 내부에서 많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ccommodation이에요. 여러분 accommodation은 수용 말고도 숙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숙박업소인 호텔에서는 어떤 문맥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receptionis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면 딱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receptionist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reservation, 예약을 이제 관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reservation을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그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는 거는 바로 availability입니다. 여러분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ITY만 붙여서 객실이 이용 가능한지 빈 객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ype of room, 룸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싱글룸이 좋으세요? 더블룸이 좋으세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housekeeping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housekeeping은 이제 연박을 하게 됐을 때 호텔 깜깜하게 치워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housekeeping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amenity, 우리 호텔의 어메니티, 즉 편의시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와이어리스 인터넷,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혹은 와이파이가 안 될 경우에도 이제 토익에서 문맥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rate인데요. 여러분 rate는 비율이라기보단 이제 비용이에요. 그래서 호텔 비용 같은 경우에는 per night, 그러니까 1박 당으로 치죠. 그래서 per night 비용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룹 디스카운트. 자, 그룹 디스카운트는 여러 명이 호텔에서 묵게 되면 조금 할인을 해주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컨퍼런스 어텐디스예요. 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사람들, 컨퍼런스는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컨퍼런스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룹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런 문맥도 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호텔 투숙객이 오셔서 저 여기 몇 호에 투숙하는 사람인데요. 저 여기 주변에 있는 local attraction, 그러니까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를 좀 보고 싶은데 저 거기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세요. Give direction, 길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의 문맥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선 다양한 이벤트가 있죠. 여러분 이벤트를 다른 말로 하셨을 때 펑션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펑션의 기능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이벤트 행사라는 뜻으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펑션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company retreat. 이 retreat은 대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접한다, 즉 회식하는 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retirement party, 어떤 사람이 은퇴하셔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축하하죠. 그 다음에 award banquet, 회사 올해의 직원, 뭐 이달의 직원 같은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상을 줘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상 주는 그런 행사를 award banquet, 상 주는 연회, 이렇게 수상 시상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ew Employee Orientation, 신입사원 OT 같은 경우에도 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회사 행사 같은 것들은 나 간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청하다가 바로 enroll입니다. enroll, 등록하다 혹은 sign up for, 나 거기 갈래라고 sign up for 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 행사에선 꼭 먹을 거리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문맥이 바로
케이터링 order입니다. 우리 케이터링을 시켜야 되는데 케이터링 큰 거 할까 작은 거 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케이터링을 하려면 일단 사람의 인원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turnout 요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참석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오는지 인원수, 참여 인원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caterer 출장, 뷔페 업체들과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문맥이 나와요. 저희 참석자 수가 몇 명인데 그리고 어떤 음식을 원합니다. 이런 식의 문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스토랑입니다. 우리 여러분 레스토랑이라는 단어 이것만 알고 있지 말고 다이너 즉 식사자 말고 식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려면 뭘 해야 돼요? 테이블을 잡아야 돼요. 테이블 예약하다 hold a table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hold a table. 자, 그래서 저 hold a table 하고 싶은데요. 몇 명 오실 거예요? 아, 저희 4명 가요. 그러면은 4인용 테이블을 예약을 하면 되겠죠? table for 4. 4명을 위한 테이블, 4인용 테이블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더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오더에는 두 종류가 있죠? place an order, 주문을 하다, 그리고 서버께서 주문을 받아요.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고, 일단 place an order, 저희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나오면 저 vegetarian이에요 혹은 allergy가 있어요 이러면서 vegetarian 옵션이나 allergic to 뭐 peanuts 이런 식의 문맥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take an order는 누가 받아요? 서빙하시는 분이 받으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cuisine, 우리 식당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특징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음식은 assorted, 즉 갖가진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ingredient, 어떤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seasoning, 양념을 어떻게 뿌리고, 그리고 authentic, 저희 식당은 정말 정통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음식을 설명해주는 그런 문맥들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